스포츠 잘알들이 알려주는 이야기 스잘알 박성수 양궁 메달리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펜싱 메달리스트 김용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이 화상사회연구소장 황인선이고 마케터 겸 오늘 또 홍보하는 빅사세 저장 황인선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있죠. 혹시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운동하는 사람은 시끄럽다. 뭐 좀 하다 보면 폭력스럽다. 그런 얘기는 자주 들어봤어요. 아, 맞네. 칼 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습득하기도 하고. 예. 양궁 같은 경우는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통 이야기하면은 사회 물정 몰라서 좀 뭐 이렇게 사기 잘 당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체육하는 친구들이 각 반에 있잖아요. 운동하는 장면 옆에 가면은 빠따 휘둘리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운동선수들이 머리가 나쁠까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죠,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합을 할 때 상대방과 저 이 머리 싸움에서 기술 싸움으로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나는. 반대적이겠죠. 이게 배우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예. 좀 다를 네, 것 저는 같은데. 기분이 조금 나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유일하게 스포츠가 아니고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해요. 공부 좀 잘하는 애한테 쟤는 체육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기분 살짝 나쁘거든요. 그렇죠. 예.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 뭐 머리 나쁘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보거든요. IQ 얼마 나왔냐 그 테스트 결과 요거하고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어느 대학 갔냐 요 두 가지 기준인데 사실은 이게 저 스포츠 하는 분들한테 좀 부당하게 적용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허구인지. 좋습니다. 그럼 머리가 좋다 나쁘다에 보편적으로 IQ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학창시절 IQ 검사 해보셨습니까? 하도 뭐 오래돼서 그거 한번 생각이 제가 한 168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대단한데요? 지금 한 170 나올 거예요. 저는 뭐 선수촌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그렇게 많이 못 가가지고.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60억에 1에 1등인데 그 정도면 좀 덜 나온 거 아닙니까? 200은 넘어가야 되나? 이건 머리 아플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했는데 제 기억에는 129, 132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천재급은 아니고 우등생 정도는 할 IQ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테스트 자체를 믿지는 않아요. 한간에 보면 뜨도는 소문에 유명 선수들의 IQ를 말씀하면 김연경 배구 선수가 140이요. 키보다는 작네요. 예. 박주영 축구 선수는 150. 그리고 신지혜 골프 선수는 148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들은 제가 듣기로도 머리가 좋은 선수들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플레이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김용호 선수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168. 네. 아니 이분은 이 정도면 한 180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뭐 데이터는 아니고요. 기사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듣자마자 그럴듯한 IQ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보면 뛰어난 선수들이 좀 머리가 좋고 왜냐면 주장 같은 게 하는 사람들이 지시를 각각 내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IQ 좋다 해서 내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뭐 우수 선수 우수 뭐 그게 되겠어요? 노력이 저는 한 80%라고 봅니다. 뭐 생각은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IQ하고 학습 간의 관계는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IQ가 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15에서 2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관계도 관계인가 하는 뭐 예를 들면 50은 넘어야지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15에서 20 정도는 좀 그렇고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나무라 해가지고 반에 친구들 그 IQ 테스트 한 거를 제가 점수를 매긴 적이 있어요. 딱 봤더니 156이 나온 친구가 있는데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공부를 잘했고 한 명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 뭐 IQ와 학습은 그닥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Q 갖고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저는 네. IQ는 누구나 뭐 IQ가 좋다면 좋아하는데 그건 과거의 신화라는 얘기가 많고요.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대 이제 그 하워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지 능력 주로 언어하고 그 수리 능력만 주로 IQ 테스트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공간 능력 좀 들어갔는데 이분은 8개 플러스 2분의 1의 이 지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연 공감 능력, 종교적인 실존 자각 능력, 또 신체 운동 지능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별도로 해가지고 이 각각은 서로 다른 지능이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신체 운동은 지능이라고 안 하고 신체 운동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이분 하워드 박사께서는 그건 별도의 지능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그 후로 사실은 사람들이 IQ 그거 야 옛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죠. 역시 단순히 IQ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월등한 신체 능력, 김용호 메달리스트는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뭐 한 수백만 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뭐 스포츠를 하긴 하지만 신체 운동 지능조차도 안 되는 낮은 사람이 있고 이게 고도로 높은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상황 파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뛰어나게 뒷받침이 돼서 이른바 빅샷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스포츠 선수들인데 이걸 일괄해서 스포츠 선수들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우리의 속성을 갖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의 그 질투심? 스포츠는 사실 잘하면 엄청난 인기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약간의 질투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도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는 뭐 아직도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나쁘다. 운동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이제 기술에 관한 건데 그 개념을 주창했던 그 클라우스 시밥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상황인지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 능력, 그 다음에 신체운동 지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4차 산업혁명이 인간화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신체운동 지능인데 이게 안 되면 상황인지 능력이나 정서적 능력 또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이론가들만 했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많이 해본 게 있어요. 대회에 나가게 되면 상대방 선수들의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될 테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자기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팀워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이제 글로벌이라는 시장에 나가서 활동을 할 텐데 그게 보통 머리로 되겠냐는 거죠. 미국에 제가 그냥 교육 때문에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도쿄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교 하버드 애들 동일해서 나갔는데 금은 땄어요. 운동도 잘한다는 거죠. 김영호 감독님 말씀을 이어서 하면은 사실 우리 K 메달러에서 만든 용어예요. 지금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깐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젊을 때도 뭐 일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50 플러스가 돼도 체력이 이제 급속도로 나빠지잖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체력이 나빠지면서 머리도 나빠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의욕까지 잃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능은 그런 인텔리전스 플러스 지속 가능성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최소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만큼은 지속 가능한 체능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역할에 먼저 한계를 뚫어보신 우리 빅샷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K 메달러의 앞으로의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지속 체능을 키우는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두 분께서 이제 그쪽의 길을 잘 닦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들었는데 네. 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뭐 선생활 할 때는 보통 머리에 한 3, 4년 데이터는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 시합 때 뛰었던 거. 근데 중간에 꼭! 나 옛날 고등학교 때 태권도 몇 년 했어. 그건 생활체육이에요. 그건 엘리트라는 게 아닌데. 시험으로만 큰 사람들이 볼 땐 예능 애들도 좀 이상한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사회 적응력 떨어지고 막 이렇다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절대. 오늘 스자레 이번에 스자레 쌀떼기.